일단은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이제 기준점이 되는 모습인데, 이 함수에서 일단 이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략하냐 하면 이렇게 fat arrow를 쓰시고 앞에다가 이제 function이라는 거를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다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to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이제 하시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신텍스 오류가 이제 뜨게 되고요. 여기다가 fat arrow를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상 없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앞에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았던 기존의 함수에서 이 fat arrow 하나만 쓰게 되면 이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생략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름이 이제 fm 플러스 넘버스 2라고 쓰시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fat arrow를 써서 function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일단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조금 더 생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이제 또 생략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도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괄호가 있죠. 이 중괄호도, 그러니까 brace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이 중괄호하고 return을 이제 우리가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문장, 반환해야 되는 값의 실행 문장만 남길 수 있게 됨으로 해서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것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이제 세 번째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만 이제 생략하게 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까지 이렇게 지우시고, 요거를 네, 이렇게, 자, 한 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지금 실행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3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이렇게 7이라고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걸 했냐면은, 여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중괄호,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도 생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건 사실 이 한 줄이죠. 그러니까 이 반환값이 계산되는 이 실행되는 문장, 이것만 있으면 되고, 이 안에는 사실 return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ES6 이런 어떤 문법을 이제 처음 보시게 되면, 이 arrow 펑션에 대한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ES6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감성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변화는 이 바로 arrow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이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단지 이제 조금 간략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화살표 함수를 조금 더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매개 변수를 이제 여러 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를 이제 하나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pnum이라는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떤 이제 실행을 하고요. 1을 더해서 반환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런 함수의 선언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를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매개 변수가 이제 한 개일 때는 우리가 괄호의 그 소괄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소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소괄호를 없애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 자체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환값 계산하는 그 문장은 원래 우리 하던 대로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이번에는 fn 플러스 넘버 4라고 쓰고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1만 더하는, 자, 요런 우리가 그 에로 펑션을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3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매개 변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에러 펑션 쓰던 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소괄호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소괄호를 지워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로 펑션의 뭐라 그럴까, 아주 이렇게 간략화 시키는 직관적인 어떤 특징을 제대로 느껴보시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로 펑션의 선언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제 펑션인데 매개 변수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반환값은 pnum에다가 2를 더해서 반환을 시킨다. 자, 그게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면서 이 에로 펑션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이제 쓰시면 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죠. 그냥 매개 변수 없이 쓸 경우는 반드시 이 괄호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만 있게 되면은 요거는 함수 중에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환값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또 복사를 해서요. 이번에는 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괄호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반환값은 그냥 여러분들 반환하고 싶은 값, 예를 들면 뭐 문장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저장을 해 볼까요? 네, 문법적으로 이제 오류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라고 쓰고 매개 변수는 없는 거죠. 없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이 반환돼서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러 펑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ES6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진 문법이 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에러 펑션을 접할 때는 조금 이제 생소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잘 적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면, 일단 기준점이 되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함수에서 어떤 부분이 생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펑션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괄호도 생략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나머지 경우는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도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그러니까 arrow 펑션에서 딱 남기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 이제 그거는 이렇게 매개 변수하고 반환값의 이제 문장들만 남기겠다는 게 이제 바로 arrow 펑션의 가장 본질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점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일단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지고 이 fat arrow에 기호가 이제 추가된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요거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졌고요. 또 중괄호도 없어진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소괄호 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단에서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반드시 소괄호를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arrow 펑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화살표 함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ES6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